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고를 하면 재앙, 데일리 재앙 브리핑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가 여러분의 주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정계 개편이 확실시된 가운데 진보계 정치인들과 보수계 정치인들이 공존하는 바른미래당에 대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인데요. 그런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가 손학규 대표를 향해서 나이를 먹으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매우 강한 비판을 한 하태경 최고위원의 징계 결정을 두고 손학규 대표 퇴진을 요구했고, 침묵을 지켰던 국민의당계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하면서 바른미래당의 내용이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들은 하 최고위원 징계에 대한 반발로 19일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바른정당계 좌장 유승민 의원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손 대표가 이렇게 정치를 추하게 할지 몰랐다.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 때문에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의원들과 뜻을 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참석한 의원들 윤리위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당 원내 정책회에서도 손 대표를 공개 비판하는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오 원내대표는 윤리위원회 결정은 손 대표가 윤리위를 동원해 반대파를 제거하는 치조라고 비열한 작태이다. 바른미래당은 더 이상 손 대표와 함께할 수 없다고 손 대표를 성토했고, 바른정당계인 이혜훈 의원도 박정희가 독재를 위해 유신한 것보다 부당하다. 최고위원 과반 불신임으로 윤리위원장은 자동으로 직무가 정지된다. 징계는 원천무효라고 했습니다. 같은 바른미래당 출신인 지상욱 의원도 퇴진을 바라는 조국 법무장관과 이 당의 손 대표가 뭐가 다른가? 무능하고 구차함으로 이미 리더십을 상실한 식물 대표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당사자인 하 최고위원은 이건 당원, 당규를 위반한 불법 결정이고 명백한 친위 쿠데타이다. 당내 반대 세력 숙청으로 권력을 차지한 다음 당을 팔아먹으려는 정치 공작으로 반발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는 윤리위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유권 해석 권한이 최고위원 회의에 있어서 최고위 긴급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설상가성으로 그동안 침묵을 지켰던 국민의당계 의원들도 손 대표에 대한 공격에 가세하면서 바른미래당의 내용은 쉽게 가라앉기 힘들 전망입니다. 이동섭 의원은 손 대표가 너무 망가졌다. 민주주의도 모르는 사람이 당 대표라는 사실에 가슴이 아프다. 손 대표가 수석 때 당 지지율이 10%가 안 되면 사퇴하겠다고 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강력하게 끌어내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신용현 의원도 당에 기대를 걸었던 당원과 국민에게 추석 이후 보여주는 첫 모습이 하 최고위원회 징계였었는지 지도부의 성찰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손 대표의 편인 당권파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문병우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통합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이 시점에서 하 최고위원의 징계가 적절했는지 의문이다. 현 시점에서 통합에 누가 되는 것은 해당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지금은 손 대표의 헌신 아래 새 판을 짜는 것이 답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의 내부는 총선을 앞둔 상황이 아니라면 그다지 주목받기 힘든 상황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대적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갈등이 내년 총선,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운명을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생각하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이슈이긴 합니다. 내년 총선은 200일도 넘게 남은 상황인지라 그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현재 시간은 보수 야당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의 당내 갈등이 결론이 어떻게 나든 내년 총선에서는 국민들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